네, 여러분은 지금 굿모닝 나우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 나우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또 실시간 댓글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난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시장 지금 대장 이슈 포인트 함께 짚어볼 건데요. 김난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한 4시 넘어서 깼었거든요. 네. 미국 증시를 보고 많이 우울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지수를 확인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거든요. 저처럼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의 이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는 이제 포스코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네. 네, 오늘 포스코 관련주들 일제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대박을 터뜨렸죠.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대박이죠. 포스코가 2018년에 옴브레 무에르토라는 호수를 인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에 인수했냐? 3천억. 왜 인수를 했냐면 이 호수에 220만 톤에 달하는 리튬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3천억에 인수를 했더니 작년 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220만 톤이 아니네? 1,350만 톤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6배에 달하는 이제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정말 대박이죠. 이 대단하네요. 1,350만 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요. 3억 7천만 대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지금까지 또 이 가격이 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리튬 가격이. 작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1톤에 5,000달러. 근데 올해 2월 기준으로 11,000달러를 넘었어요. 2배가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봐도 이 호수의 가치가 35조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35조를 훨씬 뛰어넘는 가치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 포스코가 작년 12월에는 호주의 블랙록 마이닝이라는 회사의 지분 15%를 82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를 왜 인수했냐? 이제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50% 내로 낮추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ICT, 포스코 엠텍 일제히 다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튬 생산 장비를 납품하는 웰크론한테까지도 오늘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목이 잠기셨어. 네. 어제도 이제 포스코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도 포스코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주셨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포스코가 지금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호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흑연 강산을 인수한 것은 아마 그래핀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래핀이 이제 탄소, 즉 흑연, 흑심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스코가 이미 미래를 좀 선점에 들어가고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또 지금 최근에도 계속 이 R&D 투자를 해서 네.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 이 부분에서도 아마 두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뭐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뭐 좋은 상황이라 저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시가는 굉장히 좀 높게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플러스권이긴 하지만 지금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회사는 장기 성장성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익절가를 잘 잡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산업이 개화를 해서 이제 우리가 막 산업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화랑이라는 걸 누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정체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산업의 정체 구간이 딱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이제 사이클처럼 쇠퇴 구간이 나오죠. 산업이 쇠퇴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지금 포스코는 개화를 넘어서서 이제 화랑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정체 구간까지는 멀었거든요. 정체가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포스코 잘 짚었는데 뭐 다른 이슈는 없나요? 네, 저는 오늘 이제 리튬 외에도 다른 원자재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구리 얘기를 할 건데요. 예. 이 구리가 10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구리도 이 내연기관차에는 15kg이 필요했다면 네. 전기차에는 90kg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겠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리튬 그리고 구리 쪽에도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리 그렇죠. 구리 가격도 지금 계속 맞아요. 선물 시장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네. 원자재가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미래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써왔던 원자재들이 아니고 미래 이제 전기차 방금 얘기하셨던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이 에어컨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부 인버터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인버터 에어컨에도 다 구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리의 특성이 뭐냐면 열 전도율이 높고, 네. 예, 훨씬 높죠. 열 전도율이 훨씬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래 신소재 쪽으로는 구리가 또 가벼워요. 철보다 훨씬. 그러니까 미래 신소재 쪽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구리에서 뭐 고려아연 뭐 네. 이런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고, 그죠?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조금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좀 두각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여지고 고려아연 차트 잠깐 볼까요? 고려아연 네. 차트 보면 이게 이제 작년도 이제 3월달에 최저점 이때 뭐 코로나 때문에 최저점 다 찍었죠. 그 전반적인 종목들의 최저점이 27만 원대를 형성하고 지금 쭉 올라와갖고 거의 50만 원 부근까지 왔어요. 왔다가 이제 전고점 영역대에서 다시 밀려갖고 내려왔는데, 자 이걸 보면 이 회사 제조회사는요 사실은 갑자기 큰 기대감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A 생산해서 마진 B 붙여서 AB 가격에 파는 거거든요. 그죠? 네. A만큼 생산해서 AB 가격에 판다. 그럼 거의 박스권을 여기까지 딱 잡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의 레인지가 37만 원대에서 지금 45만 원대 그까지의 레인지를 지금 두고 있는 건데,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이 레인지 구간, 즉 여기서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뭐 가파른 상승세가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개별주로는 좀 조금 작은 주식으로는 뭐 이런 작은 주식으로는 이제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엘컴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엘컴텍. 엘컴텍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엘컴텍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좀 관련이 있다고 좀 봐야 되는데, 글쎄요, 너무 또 이건 중소형주라서 좀 변동이 보기가, 좀 크네요. 예, 변동성도 크고 네. 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고려아연, 그죠? 이런 쪽으로 조금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개별적으로 뭐 어떤 내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이 혹시 있으세요? 뭐 구리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풍산이 네. 좀 잘 올라가지 않나. 뭐 어. 대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풍산도 그렇죠. 풍산도 괜찮을 것 같아요. 풍산도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풍산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맞아요. 그죠? 저점 찍고 13,500원 저점 찍고 거의 지금 39,700원 4만 원대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구간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역시 32,000원대 이제 지금은 어찌됐든 32,000원대가 어찌됐든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000원대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하다. 32,000원대 떨어지면 자 이걸 어디까지, 즉 구리 가격과 상승과 더불어서 생각해 본다면 큰 관점에서 봐야 돼요. 큰 관점에서 보면 전고점대 영역인 52,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예, 역사상 고점 구간 네. 거기까지도 한 번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뭐 어찌 됐든 지금 사이클링에
그쪽으로 돌고 있다는 거니까. 네. 우리 김단지 전문가님 잘 짚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은 지금 사실 많이 잠잠해져 있다가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새로운 원자재 수요가 생겼고 네. 더불어 뭐가 올라가고 있느냐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재에 대해서 새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잘 짚어오시는데요, 이 시기를.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하나 더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이제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는 딱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네. 대표님이 한번 이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국은 이제 펼쳐지는 시장 쪽을 봐야 되는데 네, 우리가 전기차, 수소차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의 변화, 새로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들에게는 수혜가 될 거고 네. 어떤 회사들에게는 분명히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현대차에 많이 납품했던 내연기관 쪽에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악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내연기관 쪽은 네. 저무는 쪽이니까. 그리고 그쪽은 어찌됐든 일자리도 지금 많이 잃어갈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현대차가 반드시 현대차, 기아차가 좋다고 볼 수도 없는 게 현대차도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현대차의 미래로 봤을 때 사실 이 전기차 완전한 전기차 시스템, 완전한 수소차 시스템으로 가면요. 지금의 현대 직원의 30%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70% 가까이는 일자리를 잃는 거죠. 좀 많은 비중이네요. 그렇죠. 네. 엄청난 일인데 그럼 77%를 그냥 놀려가면서 현대차가 끌고 갈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 그건 또 어렵겠죠. 그건 또 어렵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인건비 절감이 돼야만 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초소형 전기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우수 AMS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수 AMS는 초소형 전기차, 이런 작은 회사가 어떻게 전기차를 생산합니까? 생산할 수 있어요. 그 전기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전기차가 아니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내연기관의 그 복잡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기차는 굉장히 간단히 이루어져 있거든요. 배터리, 구동장치, 조향장치 이게 끝이에요 거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트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전기차에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는 히트 안 되면 히터 안 틀어도 돼요. 정말요? 히터 안 틀어도 되냐고요. 아니요. 히터 그렇죠. 있어야죠. 전기차는 에어컨 없어도 돼요.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게 이런 이제 히트하고 에어컨들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걸 이제 배터리를 적게 잡아먹는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회사가 한라 비스템 공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온 시스템이라는 이름. 한원 시스템. 네. 한온 시스템 이 회사는 제가 옛날에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야 이게 지금 작년도 저점 8,100원 찍고 그죠? 지금 뭐 18,0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전 더 간다고 봐요. 이거. 더 훨씬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한온 시스템의 주가는 전년도에 저점을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포스코 케미칼, 뭐 한온 시스템 이런 게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특히 전기차 시장의 수혜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수 AM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미래 시장에 투자해서 우리가 손해 볼 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 미래 시장을 당장 내일이 미래 시장입니다. 모레가 미래 시장입니다. 아니요, 한 달 뒤 미래 시장. 이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미래라는 거는
내가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커갈 시대. 두 분은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 저는 이제 아이 뭐 딸 아이 하나와 아들 아이 이제 둘이가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저는 얘들을 보고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돌아가신 선친이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컴퓨터는 꼭 익히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동성 시대에 대비해서 면허증은 가지고 있어라.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교육이었어요. 그럼 이제 나는 얘한테 무슨 교육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난 영어 공부하지 말아 그래요. 정말요? 애 엄마가 막 영어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난리칠 때도 그러지 마라. 아이에게서 행복을 뺏지 마라. 좋겠다. 이게 영어 공부가 필요성을 나는 못 느껴요 사실은. 제가 무역회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예전에 막 언어 소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뭐 통역을 쓰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무역회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은 무역이 너무 좋아요. 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앱 그렇죠. 깔고 네, 맞아요. 가서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번역을 번역을 해서 그쪽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점점 발전할 건데 굳이 왜 언어를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가치를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언어가 아직은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 미래 시대에 과연 이런 외국어 영역이 과연 그 공부가 존재할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그래요. 공부하지 마. 아니 돼. 너희 때는 주로 중요한 게 이 컴퓨터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그리고 이 로봇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코딩 공부만 해. 얘기하고 있거든. 코딩만 해라. 그래서 이제 코딩은 얘가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가 게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정말요?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얘들이 진짜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그게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거, 미래 사회 이거는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런 데 투자하고 있는데 뭐 겁이 나요. 그죠? 그냥 그 확신을 가지고 뭐만 계속 이제 키워 나가냐면 계속 확인해 보는 거죠. 야, 이 회사가 진짜 그 미래 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걸 연구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처럼 계속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왜 호수를 왜 인수했지? 뭐 그들 광산을 왜 인수했지? 그거 흑연 광산 왜 인수했지? 뭐 이런 흑연 광산 쪽을 왜 투자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볼.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네. 그러면 그게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확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더 투자하고. 그게 이제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 그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딱 알기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굿모닝 나우 경제와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투자의 판단은 시청자분들은 달려 있습니다. 이건 저희는 사실 김난희 전문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드릴 뿐이고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난희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 이슈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예 대표님의 영양 만점 강의 주식 보감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